그 시비어 AS가 카디오제닉 샥으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굉장히 사실 어렵고 무슨 약을 써야 할지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굉장히 최대한, 굉장히가 아니라 제 가능한 심플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세 남자 환자이고 시비어 AS를 이미 알고 있는, 4개월 전에 이미 진단을 받았고 그 당시에 젊으니까 AVR을 레코멘드 받았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는 고혈압과 10년 전에 PCI를 시행하였던 히스토리가 있고 숨이 차다라고 하면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신 게 아니라 일단 다른 병원 응급실로 먼저 가셨고요. 그 병원에서 풀모너리 이데마 CO2 리텐션, 아마 PCO2가 거의 한 150 됐었던 것 같은데, 보고 인투베이션 하고 바로 저희 이제 병원으로 탑의해야 될 것 같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외부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인데 이미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이제 응급실 119 내리자마자 바로 인투베이션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카디오메갈리가 굉장히 심하고 컨저스천은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풀모너리 이데마는 다 동반이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니셜 바이탈 사인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인투베이션하고 노레피네프린 쓰면서 내원을 하셨고, 내원 당시의 혈압은 86에 41 정도 되고, 프로비엠피, CKMP, 트로포인 T 다 올라 있고 포타슘 5.2 다 전반적으로 이제 확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랩 소견들입니다. EKG에서는 ST가 LVH가 있으면서 약간 T 인버전이 있고 코로나리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 나는 EKG였습니다. 일단은 코로나리를 먼저 그래도 크레아틴이 많이 높지 않아서 했었고, 10년 전에 PCI를 했었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요 메인 LED 서크가 약간 두 개의 스텐트가 고 키싱 스텐트 같이 V 스텐트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 뒤에 리전들은 특별하게 디스탈 LED 쪽에 약간 인터미디어트 리전 이외에는 RCA는 깨끗하고 서크도 그렇게 심하게 병은 없는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심장 초음파인데, 이게 심장 초음파 퀄리티가 이런 게, 이분이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고 ICU에서 저 세이지 찍고 바로 거의 니어 어레스트가 나면서, 그래서 이게 그냥 베드사이드로 찍었던 거고, 저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가장 이번에 이제 펠로 하면서 하다가 주니어 스텝이 되신 이제 에코 선생님께서 이제 하고 판도까지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걸 못 찾았는데 언제 또 다 재긴 쟀었나 보더라고요. Vmax 5.7에 민PG 84, AVA 0.5, EF는 한 40%, 굉장히 베리 시비어 AS가 있고 LV 디스펑션이 동반되어 있는 카디오제닉 샥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요 전날 저녁인가 오셨고, 그 다음날 이제 낮에 CAG를 했고, CAG 하고 그 당시에도 놀핀이 한 6cc, 7cc 그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CAG 하고 나서 두세 시간 만에 확 노레피네프린 요구량이 늘어나면서 환자가 거의 니어 어레스트가 발생하고 이제 에크모를 넣게 됩니다. 에크모를 넣고 나서 시비어 AS인 건 알고 있고 코로나리에는 문제는 없고 에크모까지 넣었고 젊고 탑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비어 AS에 대해서 소수적 치료 고려를 컨설트를 했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흉부외과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금요일이었고요. 이게 월요일 날 다시 근데 하이리스크 페이션트 해당돼서 탑의 시술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라고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크모 다 달고 CT 찍었습니다. 그래서 플래닝까지 다 해가지고 트라이커스 밸브고 그다음에 리플렛이 이제 다 리플렛 모두 다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플래닝 해가지고 에볼루트 프로 플러스 29를 넣기로 되었고 잘 했습니다. 문제 없이. 지금 탑의는 여러 군데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29mm 넣고 23mm 포스트 벌루닝까지 해서 좀 덜 펴졌던 것이 예쁘게 잘 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뎁스도 나쁘지 않고 코로나리 액세스도 나중에 이제 PCI 하면은 고생스러울 것 같긴 하지만 이 V 스텐팅 때문에 그래도 문제는 다 없이 잘 끝났고, 다음날 에크모까지 다 뺍니다. 에크모 다음날 바로 빼고 퇴원하시기 전에 보니까 민 플래셔 그랜트 19, TVR, PVR 제 눈에는 거의 안 보이는데 여기 조금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젝션 프랙션은 정상화되어서 잘 퇴원을 하셨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어제 혹시 저녁 때 케이스들을 조금 보셨으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무슨 얘기가 있는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시비어 AS가 있으면서 그냥 샥 없이 오는 환자들, 그냥 멀쩡하게 오는 환자들은 그냥 검사할 거 다 검사하고 날 잡아서 일렉티브하게 탑의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하거나 하면 되겠지만, 카디오제닉 샥 같은 있는 환자들은 이 환자를 어떻게 먼저 메디컬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MCS를 할지 말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래도 결국에 이제 탑이 아니면 사비를 해야지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탑이냐 사비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질문거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오르틱 스테노시스에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이제 환자의 헤모다이나믹하게 영향을 끼치는데, 뭐 프레셔, 볼륨, 플로우, 리지스턴스, 뭐 시스테믹 리지스턴스, 뭐 아오르틱 밸브 사이의 프레셔 그레디언트, 뭐 그 코로나리 플로우, 풀모너리 하이퍼텐션, 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시비어 AS는 아오르틱 밸브가 좁아서 LV에서 아오르타로 피가 못 나가는 거니까 LV 아웃플로우의 리지스턴스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 이 말인즉슨 애프터로드가 높다는 거고요. 이제 그 AV 밸브의 아오르틱 밸브에 걸쳐서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생기니까 이제 LV 쪽에 오버로드가 되고, LV가 버티면은 이젝션 프랙션이 그냥 좋아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충분하게 티슈 퍼퓨전은 안 되는 거고, 이게 버티지 못하면 LV 펑션이 나빠지면서 점점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고 마이오카디얼 퍼퓨전이 나빠지고 하트 페일리어, 카디오제닉 샥에 빠지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계단을 굴러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샥이라는 거는 뭐 오늘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SPP가 90 미만 30분 이상 바스프레서를 씀에도 불구하고 유린 아웃풋이 1시간에 30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시럼 락테이트가 2보다 이상인 경우,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해도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어도 있지만 대충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시비어 AS가 있으면서 샥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샥이 있는 환자들의 예후가 확실히 유효하게 안 좋고, 이것을 메디컬 테라피만으로는 해결이 도저히 되지 않고 결국에는 타비를 하거나 사비를 하거나 뭔가 해결을, 근본적인 밸브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 어제 저희가 봤던 케이스들은 그냥 와서 확 이제 나빠지는 환자를 빠르게 그냥 거의 이머전트 또는 어전트 타비를 해가지고 쭉 살아났던 케이스, 조금 안 좋았던 케이스 뭐 이런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좀 뭔가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약을 써야 되냐. 뭐 예전에 과거 교과서들을 보면은 바소다이터 쓰지 말아라, 점점 그라디언트 더 심해지고 더 힘들어한다. 도부타민은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서 마이오카디얼 이스케미아를 유발하고 이제 어리드미아를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결국에는 실제 임상에서는 다 씁니다. 도부타민도 쓰고 노르에피네프린도 쓰고 바소다이터도 써도 굉장히 뭐 효과 보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다이루틱스도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바소다일리터 관련해서는 뭐 이게 그런 LV 디스펑션이 있는 시비어 AS 환자에서 뭐 연구된 언로드라는 연구도 있는데요. 사실 바솔라이터 쓰지 말라는 게 AV 에리어는 픽스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조금밖에 피가 못 나가는데, 그 피를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하고 이제 코로나리로 겨우 이제 보내려고 이 베스큘러 리지스턴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날려버리면은 이제 오히려 하이포텐션, 혈압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렇지 않다. 그냥 바소다일리터 쓰더라도 시비어 AS 환자에서 뭐 이게 아마 12시간 뭐 24시간인가 그랬는데 카디악 인덱스도 늘어나고 하트레이트는 오히려 좀 안정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웨지 프레셔 등도 많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인 바가 있어서, 사실 약은 환자의 헤모다이나믹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쓰면은 될 것 같고요. M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에크모밖에 답은 없습니다. 에크모밖에 답은 없는데, 이 에크모의 원리와 이제 임펠라의 원리를 좀 비교해 보면은, 임펠라는 이제 LV 언로딩을 시킬 수 있는, LV에 있는 피를 끌어내서 이제 아orta에다가 뽑아낼 수 있는 이제 아ortic 스테노시스를 어찌 보면은 약간의 좀 그런 기존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좋게 해줄 것 같은데, 사실 에크모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쏘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힘든 LV에서 나오는 피를 조금 더 막는 것도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뭐 티슈 퍼퓨전을 유지해 주니까 그게 이제 상쇄되는 것 같고요. 이제 또 임펠라의 단점이라 우리가 쓰진 못하지만 단점 중 하나는, 안 그래도 그 좁은 아올틱 밸브에 일단 임펠라를 넣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넣으면은 원래 나오던 플로우가 더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똔똔 그냥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이제 그 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엑스퍼트 컨센서스 등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아올틱 스테노시스가 있으면서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이제 임펠라를 먼저 해보라고 되어 있고, 에크모를 하게 될 경우에도 이제 LA 벤팅까지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그 LV 언로딩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한번 해보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임펠라 달고 에크모 달고 하면은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되기는 될 텐데 위닝이 안 되는 게 맞는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아ortic 스테노시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아무리 한다고 한들 위닝 할 때 또 확 나빠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시간 벌이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인 탑이나 사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벌룬 안지오, 벌룬 아ortic valvuloplast는
저희는 사실 거의 안 하고 그냥 차라리 탑의를 하는 게 더 빠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좀 해가지고 시간을 버는 그런 정도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샥팀 어프로치를 잘 해야 된다. 카디올로지스트, 심부전 카디올로지스트, 그 다음에 이제 서전 등을 통해 가지고 이 환자가 카디오제닉 샥으로 왔는데 6시간 이내에 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탑의. 아니면 6시간 이내에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런 퍼큐테니어스 MCS를 하면서 뭐 벌룬 엔조베를플라스를 하든 안 하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해지면은 이제 탑의 이밸루에이션을 하거나 뭐 사비를 보내고, 언스테이블하면은 그냥 그래도 탑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팔리어티브 케어, 그냥 포기해라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도 있기는 하길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탑이냐 쌉이냐? 좀 찾아봤는데 사실 정답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오늘 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가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미국에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살펴봤을 때는 점점 탑의는 많아지고 사비는 점점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탑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거는 뭐 다 이미 탑의가 좋다고 알려져, 뭐 고령의 환자들, 풀머너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 이미 오픈하트를 했던 환자들, 그 다음에 이제 임팔라 서포트가 가능한 환자들은 탑의가 조금 좋다고 되어 있고, 이런 레트로스펙티브 아날리시스에서 살펴본 이런 아웃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탑의를 페이버하는 것들이 블리딩이 적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적게 나타나고, 모탈리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약간 좀 이제 좋은 쪽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고, 흔히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탑의할 때 많이 넣는다, 뭐 사비와 비교해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까 점심 강의에도 있긴 했는데, 뭐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닌 걸로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은 사실 저는 둘 다 환자의 프라이머리하고 얼전트하게 진짜 오자마자 바로 하고, CT 못 찍고 그냥 벌룬으로 측정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메디컬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된다면은 확실하게 CT 플래닝 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더 장기간 예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케이스 잠깐 보여드릴 건데 꼭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 87세 여자고 흉통이 있고 이제 카디악 먹고 올라와서 왔고 난스템인 줄 알고 PCI를 했습니다. RC 오스도 굉장히 좁고 메인 오스도 굉장히 좁아서 PCI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코를 했는데 에코에서 시비어 AS가 나왔습니다. 4.2에 44. 환자가 이제 87세고 그 다음에 근데 보호자분들이 없습니다. 결혼도 안 하셨다 그러고 탑의하자고 그랬더니 절대 안 한다 그러고 해서 일단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하고 퍼스트 팔로업 이후에 도망가셨습니다. 팔로업 로스가 됐는데, 어느 날 하필이면 이게 그 의료 갈등 이후에 3월 달에 하필이면 내가 ER 보는 반나절에 또 오셨는데, 프로비엠피 이렇고 CKMB 올라가 있고 락틱 애시드 3.2고 폐하 7.2, 환자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숨만 꺽꺽 쉬고 있고, 보호자가 인투베이션 절대 먼 조카, 처조카인가 뭐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죽어도 인투베이션 안 한다 그래서, 그러면 금요일 오후였는데 라식스에 NIG 걸고 병동에 그냥 1인실로 해서 올려 보냈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다고. 오늘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올려 보내드렸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밥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환자는 라식스 좀 쓰다가 그냥 엑스레이 멀쩡해져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분명히 시비어 AS는 더 심해졌을 텐데 에코도 안 봤는데 사실 다시 오셨을 때는 뭐 이런 상황도 있긴 하기 때문에, 메디컬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생각보다 잘 될 수 있다. 꼭 MCS 아니어도 그러니까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케이스 상황에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탑의를 생각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